예, 안녕하세요. 한문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째 주 부동산에 대한 시장 상황이 이제 7월 7일 날 한국 부동산에서 시장 현황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또 시장이 급변하는 느낌들의 어떤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갖다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오늘 이제 방송을 촬영합니다. 바로 시장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주입니다. 7월 6일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20일이 지났죠. 벌써 20일이 지났으니까 시장의 어떤 변화들이 과연 6일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LTV 80%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우려는 했습니다. 어떤 빚내서 집사라는 그 형태에 대해서 젊은 분들 중에서 혹시 이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잘 판단 못 하시고 이 고금리에 또 비싼 집값에 영끌을 하는 영끌2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는 타임인데 그걸 또 매수하는 분들이 있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일단 7월 4일이면 보름 정도니까요. 그 마감 날짜를 7월 4일 거를 7월 7일 날 보도를 했거든요. 그 부동산은 매주 금요일 날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시장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첫째 주 내용입니다. 보시면 일단 하락의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할 것이 다 하락입니다. 차이점은 수도권이 하락폭을 키웠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리는 176개 시군구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갖다가 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 지역이 두 개가 줄고요. 두 개가 이제 보합으로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승폭을 이제 반납하게 된 거죠. 반납하고 보합적으로 갔기 때문에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 지역은 이제 110군데가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그런데 서울은 하락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어떤 강남이 드디어 꺾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전세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전세도 보시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전세도 이 하락폭을 키우고, 여기 지방이라는 게 이제 도단위의 어떤 인구나 주택수를 계산하면 사실 전체 시장이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수도권만 해도 2,500만이니까 인구의 반이고, 6대 광역시가 포함하면은 6대 광역시도 지금 하락 추세니까요. 결론은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서울의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챙겨볼 것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 000이 있고요. 여기 동작구가 있습니다. 동작구가, 얘가 어디로 갔지? 보시는 바와 같이, 동작구가, 갑자기 잘 안 보이네요. 자, 서초구 바로 위에 있네요. 서초가 0.0이 딱 상승으로 확실한다는 여기 한 군데입니다. 동작구도 0.00, 그 전주에는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그래서 동작구도 이제 약세장으로 넘어간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말로 한국 부동산원에서 0.00, 그러니까 마이너스 0.003이다 그러면 그 3을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무조건 마이너스 추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이 앞으로 꺾인다고 보시면, 왜냐하면 강남이 꺾였잖아요. 강남이 마이너스 0.01로. 여기가 0.01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초구만 남았습니다. 요점적으로. 그러면 서울이 제가 저저번주에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면, 물론 이제 부동산원에 가서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보기식 해드린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서울도 뭐 한 20개구 정도만 하락이었다가 지금 거의 뭐 서초 빼고 다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용산은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용산도 매물이 많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결론적으로 25개구 중에 23개구 하락입니다. 그리고 1개구는 보합은 용산인데, 동작은 제가 보합으로 안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이미 찍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추세인데 0.00으로 굳이 썼을 것 같아요. 부동산 통계하시는 분들이. 그 속은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자, 보합 1개. 결론은 뭐 상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분위기는 다 결정됐다고 보시겠죠. 경기도도 제가 표를 안 올렸는데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33개 시에서 24개가 하락입니다. 하락이고, 4곳만 상승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평택, 안성, 분당, 안양, 만난구. 상승도 폭이 좀 작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다가 잠시 반등하는 추세인데요. 분당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그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상승폭을 많이 둔화시켰습니다. 둔화시켜서 분단도 제 생각에는 한 2, 3주 안에 이제 하락으로 돌아설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중순에 대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분당에 대해서 특별한 뭐 호재가 더 나올 수 있는 게 없고 그 사이에 이제 금리 인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방률이 더 많다고 봅니다. 자, 서울시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서도 우리가 유의해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나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841개 찍었습니다. 6월 말일까지.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1739니까 841개가 4주 동안 있으면 한 주에 한 200개 정도잖아요. 앞으로 2주 더 하면은 400개, 1200개 밖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나오면 1500 나오겠죠. 결국 1700선을 못 넘고 다시 하향으로 바뀐다고 보고 결정적으로 7월 10일인데 30개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30개씩 6주라면 180밖에 안 되니까 그건 뭐 좀 아닌 것 같고 원래 초반에 좀 신고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7월 달이 이제 관건인데요. 8월 1일이 뭐 전세임대차 만료로 뭐 전세 대란이라고 정부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전세 안정적인데 시장을 좀 혼동시켜가지고 제가 좀 많이 좀 분개했는데 개인적으로 30개가 이게 만약에 7월 20일, 30일까지 한 2, 300개에서 머물면요.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접어듭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빠른 거죠. 저는 한 연말부터 그럴 줄 알았는데 미국이 좀 도와주고 있죠. 미국이 빅스텝을 밟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많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다 꺾였습니다. 분위기 보시면 팍 꺾였죠. 전체 그림에서 꺾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매물은 또 많이 늘어났어요. 도리어. 거래는 줄는데 매물은 늘어나요. 이거 뭐 수요 공급의 원칙에 대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해야죠. 지금 하락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집 안 팔립니다. 안 팔리고 금매만 지금 팔리는 상황인데 뭐 자꾸 쓸데없이 뭐 압구정 신고가 이런 기사만 열심히 싣고 하락 기사를 열심히 실어야 되는데 오늘 어제부터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락 기사가 간간히 나오다가 비중이 적다가 신고가 하던 기레기들은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이 12만 3천 개 경기도입니다. 6만 개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게 12만이면은. 자, 지금 이제 상황을 정리해보드리면 이렇습니다. 수요자들이 똑똑해졌다. 샤프해졌다. 강남마저 결국 꺾였습니다. 하락했다. 서초만 남았다. 매물 적체 심한 서울 아파트 10만 7천 개에서 불과 20일 만에 11만 2천 개, 5천 개가 뜹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건들 증가하고 거래는 줄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뭐냐? 중요한 포인트는 매물은 증가하는데 거래는 더 절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더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꼭 조심하시라고 좀 전하고 LTV 80%지만 DSR 이런 거 뭐 잘 계산하시고 해도 억지로 무리해서 지금 살 타임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도 6대 광역시인데요. 광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흐름이 보시면 매물은 많고 거래가 적습니다. 인천은 내년 후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부터도요. 그러니까 인천은 앞으로 1, 2년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천에 다주택을 갖고 계신다는 분들은 지금 빨리 급매를 하지 않으면은 2, 3년 들고 갈 생각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산관리를 빨리 정하시고 광주는 이제 지금까지 좀 강세를 보여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2021년도에 입주 물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450개가 한 1000개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좀 많이 입주합니다. 제가 볼 때 14,000개가 입주합니다. 그래서 5,000개였다가 21년에.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제 입주 물량이 되니까 당연히 가격 하방 압력이 오겠죠. 그래서 광주도 지금 광주, 울산 6대 광역시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광주는 제가 7월 넘기기 전에 하락으로 돌아선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울산은 조금 더 버틸 것 같습니다. 인천은 조심하시고요. 수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꺾인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뭐 단순하게 보시지 마시고 시장이 급변하고 있구나 확실히 판단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자산관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부산도 보시면 6대 광역시도 급격하게 어떤 선이 꺾이는 모양은 거의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가 이제 많이 뜨기 시작합니다. 기사인데 언론도 하락 보도를 조명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다. 네, 하락 진입 이제 본격적 시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사들 쭉 보시면 다 하락에 대해서 표현들도 이런 또 기사들은 또 잘 쓰는 것 같아요.
보시면 뭐 동탄의 눈물, 뭐 영화 제목 수준입니다 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하락 개시. 미국 모기지가 저번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5.78%인데 요번에 0.7 올리면 벌써 6% 넘어갔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면 만약에 0.7로 또 올리면 바로 7%대로 갑니다 모기지가. 미국도 이제 꺾이는 겁니다. 자, 강남 넘어져 4개월 만에 하락, 금리 인상, 서울 아파트 4조. 이거 아주 나쁜 기사죠. 여러분들 제가 방송 하고 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이 뭐 전국적으로 지금 파상적으로 지금 하락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4주 연속 하락.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기자분들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요점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뭐냐면, 한은행이 7월 13일입니다. 7월 13일이면은, 그 무슨 요일이죠, 여러분? 그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바로 이번 주 수요일 날 한은행이 아마 0.5 밟을 겁니다. 빅스텝. 그러면 시장 한 번 더 하방 압력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택가격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하락으로 들어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내린 거는 뭐 내린 수준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더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더 내릴 것 같으니까 뭐 어영부영 하다가 일부 상승론자들이 뭐 집값 오르니 이런 거에 소리 들으시고 뭐 레버리지 많이 하신 그 다주택자분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분하셨다가 다음에 또 기회를 노리시든지 부담을 할 수 있으면 또 들고 가셔야 됩니다. 한 3년 생각하시고 3년 못 버틸 것 같으면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한은은 결국 3일 뒤 수요일 날 올리게 됩니다. 이때 영향이 어떻게 시장에 나타날지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한 대로도 아실 거고, 이어서 7월 26일 날 FOMC 연준 회의가 0.75 올릴 가능성이 100%라고 좀 100%는 아니고 98%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러면 한은도 바로 다음 회의 때 또 올립니다. 이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시고 뭐 전세 대출을 받으시던 매매를 담보 대출을 받으시던 또 자산 관리를 하시던 계산을 좀 해보시고 시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도 꺾이고 이제 서초만 남았다. 그래도 거래도 몇 개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산구 상황입니다. 용산구 상황을 보시면 이게 저 수치가 좀 그럴 텐데요. 8월 8개잖아요. 이때가 6월 20일입니다. 그래서 6월 21일 6.1 대책 나왔잖아요. 그거 지나고 나서 제가 6월 30일 날 한번 체크해 보니까 15개더라고요. 5개고 7월 7일 날 체크했는데 15개예요. 5개에서 지금 조금 이제 20일 더 있어야 되잖아요. 7월 말일까지 신고할 기간이니까. 그럼 이걸 가상할 때 보면 15개를 찍었으니 결론이 15개라는 얘기가 지금 6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지금 다 합해서 15개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6월 달 3달, 4달 되죠. 7월 10일이니까 4달 동안 15개 된 거잖아요. 그럼 4, 46, 4개씩이면 앞으로 8개 더하면 산술적으로는 23개가 나오죠. 그러면 48개에서 자, 여러분 보시라고 여기 단위를 이렇게 한 달을 안 뒀는데 그럼 23개면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물건은 1200대 계속 가고 있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뭐 명약 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냉정하게 보시고 자, 지금 뭐 보도자료가 나와서 제가 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을 만드는데요.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주위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제가 첫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스케줄링이나 이런 앞으로 방송 모습을 갖다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제가 빨리 못해서 좀 사과드리고요. 다음에 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